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계속 밀려드는 그 생각들이 저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한 곳 마음 붙일 곳 없었던 저였기에 마음을 열 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출발해서 아무도 못 먹었거든요. 이 배에서 먹으려고 지금 런치박스를 다 챙겨왔는데 이렇게 흔들리니 배멀미를 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배고파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레 다가갔던 사람들에게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시 닫아야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샌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실망감에 너무 지쳐서 저는 결국 조용히 숨어버렸습니다. 혼자가 되면 이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들이, 그 이름들이 하나 둘 다시 또렷하게 떠올라 왔습니다. 40대 시절 고등학교 동창과 커피숍에 마주 앉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간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문득 물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불쾌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느껴져서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박물관 수업이 있던 날 학부모 대기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같은 이혼녀 처지였던 언니에게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함께 참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느닷없이 말을 던졌어요. 자신은 소득 기준을 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며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그 순간에 제 처지를 확인시켰습니다. 힐끔거리던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해도 그 순간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제가 자라온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엄마가 동생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겐 그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안에 반팔을 입어서 조금 쌀쌀해지네요, 바람이.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엄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미워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방 안에 혼자 숨어 귀를 막아버리곤 하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입는 그 침묵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밖에서도 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Hi, Captain. Can I try? 그리고 또 하나, How can I?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 직장의 그 얼굴과 이름이 문득 떠올라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웃소싱으로 2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였어요. 그녀는 제가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지원자가 뽑히길 바랬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했던 본사 소속의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종종 센스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그 센스란 저희 업무 능력이 아닌 자기 말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를 타고 회사 행사지로 이동하던 날, 그녀의 요구에 의해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저에게 좀 더 세게 강하게 말하라며 제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는 언어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도 모자라
제 팔뚝을 비틀듯 꽉 꼬집었던 원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는 그곳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 나이 30대 그리고 40대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누워 있어요. 기분 완전 좋아요. 전 남편은 유독 제 생일마다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의식하며 지내진 않았지만 그 기억은 어느새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 문제로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생일이 다가오면 저는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제 생일만큼은 그저 편하게 쉬고 싶은 날이 되어버렸어요. 축하는 받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일에 바랬던 전부였던 것 같아요. 태어난 날조차 축하받지 못하는 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흘러가기도 했어요. 나는 엄마에게도 미운 손가락이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도 만나지 못했고 이제는 내가 낳아 키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어쩌면 나는 전생의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일까? 그래서 이 생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며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잊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건지 처음엔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깥의 자극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의식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엔 말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상처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와 억울함, 그렇게 미완결로 남았던 마음들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떠올라 이제는 자신을 좀 돌봐달라고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그저 그 사람들과 내가 맞지 않았을 뿐인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풀이하다 보니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저에게 늘 너는 할 수 있어, 멋지다 라고 말해주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준 것도 그 친구가 유일했어요. 제 콘텐츠 결혼과 이혼 이야기 중 새벽에 아이들을 태우고 친정으로 도망가던 그날의 이야기, 그때까지도 저는 그 친구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에 머물던 때 저는 그 친구를 만나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그날 처음으로 꺼냈어요. 자신의 어머니 역시 힘든 가정 안에서 살다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요. 아마 저를 위로하려고 꺼낸 이야기였을 텐데 그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낸 것을 스스로 후회했던 게 아닐까 지금도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너의 이름을 여기서 부르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나를 격려해주고 내 생일을 챙겨주고 내 아이들에게까지 선물을 주었던 너의 그 마음,
진심으로 고마웠어. 돌아보면 나는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아. 살아온 세월이 나 하나 챙기며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거든. 그래서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하다. Wow, it's big, quite big. 우리는 이제 50대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든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No, it's okay because I started having allergy reaction. There's a regular sized cucumber. It looks Really? It looks ready to pick. What? It's ready to pick. 괜찮아. 이곳은 내가 그냥 지나가는 곳일 뿐이고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만 할 뿐이고 내 에너지를 아껴서 기분 좋게 퇴근하자. 오랜만에 가져본 조금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어요. 지금 그녀하고 일을 한 지 오늘 이틀째예요. 어제 그녀가 바닥 청소를 할 때 널쩍한 걸레로 바닥을 쓸어서 쓰레기들을 모으는 거를 봤어요. 그녀가 그리고 그 사용을 하고서는 그걸 안에 넣어놓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다 끌어모았던 그 쓰레기를 쓰레기 바지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모아서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걸레를. 그녀가 퇴근을 한 다음에 제가 그녀가 남겨둔 그 널쩍한 걸레로 그녀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 바닥을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모았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모으는 거는 좋았지만 빗자루가 아니라 걸레다 보니까 그 재질에 다 먼지랑 부스러기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뒷마무리로 모았던 쓰레기를 쓰레바지에 담아서 버리는 게 조금 번거롭다는 그런 제가 판단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오늘은 제가 먼저 바닥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어저께 경험을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브룸스틱, 빗자루를 가지고 그 바닥을 전부 다 이렇게 쓸어 모았어요. 그래도 빗자루로 바닥을 다 쓸었을 때도 다 쓸려서 깔끔했어요. 그리고 더스티펜 그 쓰레기 바지에 빗자루 솔이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쭈그려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그 손잡이만 있는 그 솔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더스티펜 위에. 그런데 그걸로 처음부터 할까 하다가 제가 브룸 스틱을 든 이유는 그거를 이게 손잡이가 작으니까 앉아서 구부려 앉아서 그거를 다 바닥을 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브룸 스틱을 선택을 했고 그걸로 빗자루로 다 쓴 다음에 쓰레 바지만 가지고 그거 긴 빗자루로 가지고 이렇게 그 마무리만 앉아가지고 다 쓰레기를 그 쓰레기 바지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러더니 어저께 자기가 청소했던 그 넓은 걸레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나면서 그걸로 이렇게 다 바닥을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 쓰레기 바지하고 빗자루 솔 그거를 딱 가지고 오더니 그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단지 이거 그냥 오늘 있었던 여러 건 중에 이거 한 가지를 예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랬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듣는 분들도 피곤하시고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청소를 끝난 다음에 마룻바닥이 지저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녀는 못 봤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권이고 그리고 청소만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녀는 그 상대방의 그 결정과 방법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많이 상했어요. 왜냐면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부를 때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동료들은 자기가 걸어와요. 가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부르고 멀리서 얘기를 그냥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얘기를 하던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리 와 이거 하는 거는 이거 상당히 이거 직장 동료한테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에게 잠깐 와보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더니 자기가 지금 상황이 생겨서 뭘 해야 하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애가 저기 있는데 그 아이 옆에 앉아서 그 아이를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한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룸에 있는 전체 다 아이를 보는 거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 아이가 잘 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거 보는 거는 어떻게 보든지 그 아이 바로 옆에 앉아서 붙어서 볼지 아니면은 떨어져서 볼지는 그 보는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 아이가 부탁을 한 아이가 만약에 돌발 행동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당연히 그 아이한테 가겠죠. 그 아이 옆에 앉아서 보라고. 그렇게 제 위치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이 통제된 구조 안에서 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물건들도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조금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게 정말 피곤해요. 제가 ENTJ 그리고 T형이라서 저도 제가 정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스타일하고 조금 업무 스타일이 다를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녀처럼 그 상대방을 자기 틀에 맞추려고 통제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대신에 그냥 지켜보고 상대방에게 필요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이 하게끔 그 사람의 선택, 결정 그런 거를 그 사람에 그냥 맡겨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안 좋게 끝났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말 없이 뒤처리를 혼자 다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사람은 상대방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두를 씻는 동안 입안에서 신맛이 먼저 퍼졌습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 상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몸이 먼저 그 시절의 아픔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이제 이런 일에 무너지지 않아. 동료를 제가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저를 지키는 연습을 합니다. 그 신맛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 신맛에 내 하루 전체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아니라 몸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